혹시 영화 한 편 보려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 그런 거 썼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토렌트 같은 걸 그냥 단순히 다운로드 도구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게 확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글인데요. 토렌트 저작권 침해란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요 글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운로드만 했는데 저작권 침해다, 조사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또 뭘 알아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 토렌트의 작동 방식 때문에 정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몰랐다. 이 주장에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나, 그리고 실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부터요. 그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그 파일 조각을 다른 사람한테 자동으로 전송한다. 그러니까 업로드를 한다 이거죠. 네, 그 P2P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운로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막 배토를 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 자동 업로드 기능, 그게 핵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이걸 금지하고 처벌하거든요. 이게 법조항으로는 제136조 제1항 제1호인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토렌트를 쓰는 그 중간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배포 행위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나는 몰랐다. 아니, 자동 업로드 기능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뭐랄까, 기술적인 걸 일반 사용자가 다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법정에서는 좀 통할까요? 그 고의성 여부가 수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정말로 몰랐고, 영리 목적,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파일을 올린 흔적이 없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다, 이렇게 사건이 끝나거나, 아니면 기소 유예 처분, 이건 검사님이 죄는 인정되는데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를 잠시 미루는 거거든요. 그런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 하나만으로는 절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IP 추적 기록이라든지 다운로드나 업로드 기록 같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 또 정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냥 몰랐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특히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만약에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다. 이거는 저작권 문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형사처벌 문제 말고도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되게 골치 아프다던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 책임이랑은 또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일부 저작권자 측에서 합의금을 주된 목적으로 소송을 약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 같은 걸로 합의 요구를 받으면 덜컥 겁먹고 바로 막 응하기보다는요, 반드시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상담부터? 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진짜 있으니까 신중해야 하고요. 또 만약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서 내용을 정말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고소는 취하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민사상 책임은 별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민사소송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와, 복잡하네요. 그 자료에 소개된 실제 사례를 보면요. 영화 한 편 다운받았다가 자동 업로드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은 토렌트 사용 경험도 거의 없고 그 자동 업로드 기능은 전혀 몰랐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경웅의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 이 점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집중적으로 소명을 한 거죠. 조사 전에 어떤 질문 나올지 예상하고 답변 미리 다 준비하고 또 조사할 때 직접 같이 가서 의료인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피하도록 돕고요. 아, 조사에도 같이 가는군요. 네, 동석해서 조력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의료인이 뭐 악의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다. 이건 토렌토 프로그램 자체의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이 주장이 설득력 있게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히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초기 대응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토렌트 이거 편리하긴 한데 다운로드랑 동시에 업로드가 막 같이 이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이 점이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파일을 빨리 지워도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록이 남으니까요. 기술은 우리에게 정말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막 작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다운로드 버튼 누른 행위, 그 너머에 있는 데이터의 흐름, 그 결과로 발생하는 법적 또 어쩌면 윤리적인 의미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